찾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께서 얘기 나누고 있는 규제 폭과 깊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김현기 교수님은 규제를 상당히 강화해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어떤 반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시장을 너무 맹신했다는 거죠. 과신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바로 그 시장을 지금 맹신하고 있거든요.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국 경제의 앞날을 우리가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그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고 어떤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도 자유시장 경제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심각한 반성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보고 우리도 미국 따라가면 된다고 이렇게 봐서는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시장 시스템을 맹신하고 있다라는 게 과연 글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시장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이후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시장이 항상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합의를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학적인 입장이든 또는 정치학적인 입장이든 간에 시장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시장은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보정할 거냐 이것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시장을 맹신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시장이 상당 부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완벽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시장이 성장의 중요한 핵심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만큼은 우리가 동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우리 경우로 넘어왔는데요. 뭐 아무튼 미국 쪽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 규제는 있을 것 같고 그죠? 정부가 바뀌면서 일정 부분 또 이미 그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7,500억 불 내놓으면서 시장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강화됐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뭐 저희가 예측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제 규제 완화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산분리도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맞는 방향성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미국의 경우하고 우리 경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규제 완화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규제 완화냐 강화냐의 논법이라는 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엔 지금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저축대부조합 사태를 들었지만 저축대부조합은 1,300개 정도 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2,500불 정도의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의 대대적인 그 은행업과 증권업의 이 겸업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그 굴지의 금융산업을 일으켜냈는데 지금의 처한 위기는 뭐냐면 미국의 이른바 그 주택담보부 대출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소득이 없고 그리고 직업이 일정하지 않고 신용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걸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연쇄가 깨지면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엄청난 그러니까 버블 채권이 발행됐고 이게 주택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게 다 부실 채권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부실 채권의 액이라는 거는 그 규모를 알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미국의 심각한 실업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 이것들 그리고 미국의 상위 1%가 지금 미국 부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최근에 미국 언론이나 학자들은 부는 위로 뜨고 채무는 가라앉는다라는 식의 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미국의 지금 심각한 서민 경제라든지 일반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당한 경제적 문제는 규제 완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강력한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하는 거는 그거는 살 수 있는 개혁만이 살기 위한 당위의 문제지 저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가 이제 이따 한미 FTA 문제와서 연동될 수 말씀드릴 텐데 아까 한 선생님께서 한상환 본부장님 한 본부장님께서 미국이 지금 시기에 이 개혁을 통해서 금융업이 상당한 위기를 겪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에 그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금융 허브론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미국의 선진화된 금융 서비스를 받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봤을 때는 미국의 금융 서비스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지금 만일화에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시기에 있어 뭐 산업은행이 리만 브라더스 인수하려다가 아주 운 좋게 가까스로 그걸 인수를 안 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미국이 단행하는 경제 개혁의 알파 이상을 가지 않으면은 아마도 세계 경제가 진정화된 조건에서 우리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알겠습니다. 아주 폭풍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